서울의 봄은 언제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3월 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다. 이름은 지은. 25살,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오기로 결심한 건 그저 자유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 첫날, 짐을 풀다 지쳐 쓰러질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나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손에 든 작은 상자.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민지예요. 이사 오신 분이시죠? 환영 선물로 떡 좀 가져왔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너무 깊어서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갑자기 상자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기다려요. 당신. 지은 씨죠? 나 기억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웠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 민지야. 그때 우리가. 그날 밤 나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민지는 나를 짝사랑했다고 했다. 그 시절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그런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그녀. 이제 서울에서 다시 만난 우연.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는 일부러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걸 고백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서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왔어. 충격이었다. 스토킹. 아니,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성애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왜 그녀의 고백이 가슴을 울리는지. 그날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민지를 생각했다. 서울의 지하철은 언제나 붐볐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꼈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지은 씨, 이번에 한국 전통 문화 축제 관련 마케팅이야. 한복 디자인과 연계해서 진행해.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다시 문 앞에 서 있었다. 저녁 먹었어? 같이 한식당 가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다. 근처 작은 한식집에서 우리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었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서울 생활 힘들지?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 가족들 때문에. 민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족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엄격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절교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숨기고 살아.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다시 느껴. 그 감정.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도 복잡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여자친구들과 가까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눌렀다. 민지의 이야기는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 주말,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렸다. 민지가 내 손을 살짝 스쳤다. 지은아, 나랑 친구할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친구 이상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작업실은 아파트 근처 작은 골목에 있었다. 나는 퇴근 후 종종 들렀다. 이 디자인 봐, 한복 패턴이야.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함께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다. 민지의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칠 때 이상한 떨림이 왔다. 예쁘네, 지은아. 그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내 회사 동료, 수진이 민지를 의심했다. 그 여자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상의 수진은 보수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느 날 민지가 나를 초대했다. 오늘 내 생일이야. 같이 케이크 먹자. 그녀의 집은 깔끔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가족 사진 속 민지의 미소가 슬퍼 보였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 정말 좋아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백에 나는 얼어붙었다. 민지야, 나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강요 안 할게. 그냥 곁에 있어줘.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며칠 후 나는 민지와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오늘 날씨 좋아. 산책 갈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빴다. 한복 축제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디자이너들과 미팅 중 민지의 작업을 떠올렸다. 그녀의 한복 패턴이 떠올라 몰래 연락했다. 그 디자인 파일 보내줄 수 있어? 민지는 바로 답했다. 당연하지. 지금 갈게. 그녀가 회사 근처 카페로 왔다. 파일을 주며 웃었다. 도움돼. 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지은아, 이 여자가 누구야?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지는 인사했지만 수진은 무시했다. 나중에 수진이 말했다. 조심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문날 수 있어. 그 말에 화가 났다. 민지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LGBTQ 권리 시위가 보도됐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나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나기를 멈추지 않았다. 주말에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민지가 말했다. 여기 오면 자유로워. 서울처럼 시선이 없어. 제주 바다를 보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덮었다. 지은아, 나랑 사귈래? 나는 망설였다. 민지야, 가족들은? 나도 부모님 때문에.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알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여행 중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다. 민지가 노래를 불렀다. 전통 민요, 아리랑 저적성음 온유이 비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과거. 고등학교 때 나를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 졸업 후 서울로 와서 디자이너가 됐다. 너를 잊지 못했어?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지방에서 자란 나, 항상 외로웠다. 여자친구들과의 우정이 특별했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다. 민지야, 나도. 내가 좋아? 그 고백 후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울로 돌아와도 몰래 만났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인사동에서 전통 차 마시기. 민지의 손길이 따뜻했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내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민지를 의심했다. 우연히 본 메시지 때문에. 그 여자랑 뭐야?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 나는 부정했다. 그냥 이웃이야.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가족이 방문했다. 동생이 말했다. 언니, 남자친구 없어? 빨리 결혼해야지.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에 울었다.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해?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수진이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상처받았다. 민지가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에서 나는 고립됐다. 상사가 불러 말했다. 지은 씨,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가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놨다. 그녀는 안아줬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사회의 탓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결혼평등법이 논의되지만 보수 세력이 강했다. 우리는 함께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서 열린 작은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포기하지 마. 그 모임 후 우리의 관계는 강해졌다. 민지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축제에 갔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통 문화 축제. 음악과 춤,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수진이 민지의 과거를 캐냈다. 그 여자, 고등학교 때 스캔들 있었대의 수진은 민지의 옛 친구에게 들었다고 했다. 민지가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소문. 민지는 부정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상처받았다. 나는 수진을 컨프런트했다. 왜 그래? 질투야? 수진의 고백. 지은아, 나 너 좋아했어. 하지만 내가 그 여자랑 있어서. 반전이었다. 수진의 반대는 질투에서 왔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지만 숨기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늦었다. 소문 때문에 민지의 직장이 흔들렸다. 카페 주인이 말했다. 손님들이 불편해해.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나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나는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지가 프리랜서로 더 집중하기로. 가족 문제도 고조됐다. 내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그만둬. 나는 대들었다. 엄마, 나 행복해. 민지의 가족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해.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사랑해요. 가족들의 반대가 우리의 사랑을 시험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건며. 고조점, 어느 날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자전거 타다 차와 부딪혔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성성. 의사가 말했다. 가벼운 타박상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 없인 안 돼. 퇴원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진의 반격이 왔다. 그녀가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지은이 동성애자야.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휴가 가세요. 사실상 해고였다. 절망 중 민지가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캐나다 하나.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사랑했다. 여기서 싸우기로. 해고 후 나는 실직 상태였다. 민지도 프리랜서 일이 줄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한복 테마 카페. 우리 디자인으로. 준비 중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인사동에서 재료 사기, 한강에서 아이디어 논의. 민지의 미소가 내 힘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계속됐다. 내 부모님이 올라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대화 중 나는 고백했다. 엄마, 아빠,
나 민지 사랑해. 여자지만.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이. 아버지는 침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가 말했다. 생각해 볼게. 민지의 가족도 변화했다. 동생이 도왔다. 언니, 나 지지해. 동생은 젊은 세대, 더 개방적이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LGBTQ 퍼레이드가 열렸다. 우리는 함께 참가했다. 플래카드 들고 행진. 사랑은 자유가. 그곳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용기 낼게. 우리는 화해했다. 카페 오픈 준비가 끝났다.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한국차 시음. 민지의 디자인 찬사받았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보수 단체가 시위했다. 동성애 반대, 유리창에 계란 던졌다. 우리는 충격받았다. 경찰이 왔지만 상처는 컸다. 민지가 울었다. 왜 우리를 미워해? 나는 안아줬다. 우리가 이겨. 사랑으로. 그 사건 후 미디어가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카페, 사회 논란. 하지만 지지 댓글도 많았다. 젊은이들이 응원했다. 가족들이 왔다. 내 부모님, 민지의 가족. 어색한 만남. 하지만 대화로 풀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행복하면 돼. 민지의 아버지도. 민지야, 미안했다. 화해의 순간. 우리는 눈물 흘렸다. 카페는 성공했다. 손님들이 늘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지의 옛 연인 등장. 민지야, 돌아와. 그녀는 과거 여자친구였다.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끝난 줄 알았어. 반복. 나는 상처받았다. 민지야, 나 믿어. 민지는 선택했다. 너야. 그녀를 떠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카페가 안정되자 우리는 더 큰 꿈을 꿨다. LGBTQ 지원센터 만들자. 민지의 아이디어. 우리는 모금을 시작했다. 과정 중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도왔다. 온라인 캠페인, 성공.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연설 중 민지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우리처럼. 박수 소리.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 내가 임신 소식을? 아니, 우리는 여자. 대신 임양을 고려했다. 아이 키우자. 한국에서 동성 커플 입양은 어렵다. 하지만 노력했다. 가족들의 지지로 가능해졌다. 작은 아이를 입양. 우리 가족.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카페 열기, 저녁에 산책. 하지만 과거의 상처.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도와줄게. 그녀는 이제 아우팅됐다. 우리는 친구 됐다. 시간 지나 서울은 변했다. 결혼 평등법 통과. 우리는 결혼식 올렸다. 한복 입고 가족들 축복 속. 벚꽃 아래서 맹세.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 통과 후에도 차별. 카페의 악플. 우리는 싸웠다. 포기 안 해. 민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병원행. 지은아, 미안. 나는 간호했다. 함께 이겨. 회복 후 더 강해졌다. 결말로 향해.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 수년 후 우리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LGBTQ의 상징.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선배님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민지와 나는 나이 들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함없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과거 회상. 그날 이사 첫날 기억나 민지가 웃었다. 당연하지. 내 고백에 놀랐어. 우리는 손잡았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가족들도 행복. 아이는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충돌, 반대, 반전. 그러나 사랑이 이겼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이사 첫날의 고백. 출판식에서 읽었다. 사랑은 용기다. 숨기지 마. 박수 속 우리는 포옹했다. 결말, 인생은 계속된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